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 이런 거는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면 33%고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그 노소영 최태원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빨리 이 영상도 촬영하고 여러분들도 뵙고 싶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또 휴정기다 보니까 휴가도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 사건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소영 최태원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고 가사 이혼 사건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의미가 큽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기존에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1심에서 판결이 있었고요. 항소심 판결이 있었고요. 그 다음 대법원에서 파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번에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파기환송심에서 남았던 거는 이제 재산분할만 남았습니다. 이혼하고 위자료 부분은 종전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정이 다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다투지 않고 이혼 의사는 합치되고 이런 식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에 한해서만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 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을 좀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 SK 그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종전의 1심 판결에서는 이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항소심에서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했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당연히 분할 대상 재산이 돼야 된다. 사실 이 주식 자체가 특유재산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주식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부모나 이런 분들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최태원 회장이 부모로부터 일정 부분 자금을 받아서 주식을 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특유재산을 보기엔 좀 원칙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파기환송심에서도 피고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분할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요.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사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그 주 SK의 주식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종전에 항소심, 대법원, 그 다음 이번에 파기환송심 주식 가격이 굉장히 변동폭이 컸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시는 어떻게 되냐? 이것과 관련돼서 종전 항소심 변론 종결시다, 아니면 이혼이 확정된 대법원의 선고시다, 아니면 이번 파기환송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파기환송심 또한 사실심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사실심 변론 종결시인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는요, 저와 의견을 좀 달리했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요, 종전 항소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예외를 인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비율, 저는 다른 여러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10에서 20%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요, 노소영 관장에게 3분의 1, 최태원 회장에게 3분의 2, 그래서 약 33%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종전 사실심에서 재산분할 비율을 35%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좀 일정한 파기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라는 굉장한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한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돼서는요, 노소영 관장은 계속해서 SK 주식의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금전으로 지급해라. 그 금액은 9,440억 원 상당입니다.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네,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어떤 파기 사유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
파기 사유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종전 대법원 판결은요,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지원금 약 300억 원 상당은 노소영 관장이 기여나 재산분할 비율에 산정해서 참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시를 했고요. 이제 최태원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의 유지 또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주식들을 증여했었는데요. 종전의 사실심에서는 이걸 다 포함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대법원에서 판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있어서 노태우 대통령 지원금은 고려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이 이전에 경영권 유지 또는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과 재단법인 등에 증여한 주식 등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다 제외됐습니다. 그거를 제외한 그 SK주의 주식은 모두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고요. 그 주식가액의 산정 기준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종전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비율은 노소영 관장 3분의 1, 그 다음 최태원 회장 3분의 2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의 방법과 관련돼서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계속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이 중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금의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판단 근거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린 대로 최태원 회장이 그 혼인 중에 취득한 주식회사 SK의 주식은 사실 굉장히 예전에 취득한 거고요. 이거는 최태원 회장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이 아닙니다. 이 주식과 관련돼서 혼인 기간을 굉장히 오래 했고, 또 노소영 관장의 양육이나 여러 가지 그 가사 활동, SK그룹에 대한 대외적 활동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기여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했고요.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좀 논란이 많았던 이제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시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판시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이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이혼이 확정됐고 그 이후에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재산 분할을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기준시는 파기환송심도 사실심이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면서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재산 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그 재산과 액수는 확정된 그 이혼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결국은 종전의 이혼만 다뤄지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만약에 다뤄지지 않았다면 그 이혼 확정일, 그 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논리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 대상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제 대법원 판례를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송 전, 종전, 사실심,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그 다음 환송 후, 파기환송 후 항소심 변론 종결일 사이에 사실 SK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최태원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어떤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주식은 그 가액 변동이 굉장히 크고 환송 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언제로 하는지에 따라 가액이 상당히 변동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SK 주식은 상장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 수익이나 손해를 혼인관계 해소된 부부 쌍방에게 분담하지 않으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분배라는 재산분할 제도의 목적이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된다 라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
그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 이런 거는 재산 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면 33%고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재산 분할 비율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5대 5다, 부부에게.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제 사업상 아니면 투자나 이런 다른 여러 이유로 재산을 굉장히 많이 축적한 경우, 늘린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어떤 경영적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요. 사실 5대 5로 분할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4대 6이나 35대 65나 3대 7이나 이런 식으로 분할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의 어떤 SK그룹을 통한 재산의 어떤 증식, 이런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 SK 주 자체가 특유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최태원 회장이 시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경우입니다. 혼자서 자수성가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런 사건에 있어서 재산 분할 비율을 배우자가 33%를 받았다는 건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33%라는 높은 비율이 이제 정해진 거는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이런 큰 변수가 이제 고려가 된 거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등에 비춰보면 향후 큰 재산을 축적한 분들의 이혼 소송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닌 그 배우자의 기여에 있어서 판례가 과거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높은 비율을 인정할 것이다,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의 방법과 관련돼서는요, 이제 현금 분할을 명했는데요. 사실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을 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거든요. 세금 문제만 뺀다면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고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장 주식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이 직접적으로 주 SK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분할하는 식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사실 없었다라고 종전부터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었다면 얘기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 과거에는 이제 주식 분할을 명하는 선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비상장 주식을 분할해 달라는 요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소수 주주는 대주주에 비해서 권리 행사 제약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현금 분할을 원하고요. 오히려 대주주인 측에서 비상장 주식을 제외한 현금 자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식을 분할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판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은 현금 분할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과거와는 좀 다르게 판시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부부의 대부분의 재산이 비상장 주식이고 현금성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현금 분할로만 명하게 되면 어느 한 측 배우자는 결국 회사를 매각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현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또 매각 과정에서 어떤 상당한 양의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고민하고 고려하지 않고 금전 분할을 명한 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제 파기환송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과 상장 주식을 좀 달리 봐야 되고, 재산 분할 방식에 있어서는요, 비상장 주식은 좀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디테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될지를 좀 예측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근에 노소영 관장, 그다음 최태원 회장 판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럼 다시금 상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금액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측의 여러 입장을 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요. 어느 정도 타협안을 도출하려고 조정 등을 통해서 시도를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런 판결이 판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 1조가 넘는 재산 분할금이 판시가 됐었는데 이 부분을 1조 이하로 그래도 낮췄다는 거,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주식 가치가 상당히 올라서 어떻게 보면 재산 분할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노소영 관장 측에서 대폭 재산 분할금이 감액되면 다시 한번 또 상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폭 감액하지 않고 일정 부분 많지 않은 금액을 감액했다는 점,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저는 노소영 관장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사실 상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고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재산 분할금의 지급 시기를 늦출 수 있고요. 이 정도 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연 5%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늦추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최태원 회장 같은 입장에서는 또 사건을 더 이상 이제 끌지 않고 마무리 짓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했을 때 종전처럼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법률적인 쟁점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 불속행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이제 그런 리스크까지 고민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노소영, 최태원 이혼 재산 분할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